처음 오셨을 때 사진입니다. 한 번도 통증은 없었다고 하십니다. 치아가 많이 썩어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충치를 제거해보니 생각보다 안이 많이 썩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MTA 설명을 드립니다. 신경이 뚫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신경치료를 했겠죠. 하지만 MTA가 나온 이후로는 요즘은 일단 MTA로 접근을 합니다. 왼 위가 충치를 제거하기 전 사진이고요. 엑스레이에는 정말 많이 썩은 것만 나타납니다. 중간이 충치를 다 제거했을 때 사진입니다. 거의 신경이 뚫려 있습니다. 밑에가 MTA를 넣고 찍은 엑스레이입니다. 신경과 MTA가 맞닿아 있습니다. 사진을 차례로 보시면요. 처음에 보셨을 때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충치를 조금 제거했을 때, 그리고 밑에가 충치를 완전히 제거했을 때 신경이 뚫린 것이 보이고요. MTA를 넣고 그 옆에가 레진으로 마무리한 사진입니다. 옆에는 엑스레이 상으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1. 신경치료를 하면 크라운을 해야 합니다. 작은 어금니나 큰 어금니는 보통 신경치료를 하면 크라운을 합니다. 2. 충치를 제거했을 때의 치아 머리가 2-1 떼울 수 있으면 떼우고 2-2 떼울 수 없으면 씌웁니다. 크라운을 한다는 소리겠죠. 1. 본래는 신경치료를 해야 하나 MTA를 썼고 통증이 없으므로 신경치료에 의한 크라운을 안 해도 됩니다. 2. 충치를 제거해 보면 떼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레진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MTA를 써서 성공하면요. 1.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 수명이 짧아지는데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크라운을 하면 치아 수명이 짧아지는데 크라운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MTA 더하기 레진 비용이 신경치료 더하기 코어 더하기 크라운 비용보다 쌉니다. MTA만 성공하면 세 가지가 다 장점이 됩니다. 이건 다른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이분의 경우 MTA를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1. 신경에 대한 문제를 보면요. 1-1 MTA가 실패하게 되면 신경치료를 해야 하므로 크라운을 해야 합니다. 1-2 MTA가 성공하게 되면 신경치료를 안 해도 되므로 신경치료에 대한 크라운은 안 해도 됩니다. 2. 치아 머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떼울 수 없을 정도로 치아가 많이 썩었으므로 크라운을 해야 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떼우려면 저 빨간 화살표 치과 재료를 잡아야 하는 치아의 두께가 최소 1.5에서 2mm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되지 않으므로 치아 머리 때문에 크라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치아의 경우 MTA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치아 머리가 너무 없으므로 크라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MTA를 써서 성공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까요? 1.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 수명이 짧아지는데 MTA를 성공하면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크라운을 하면 치아 수명이 짧아지는데 이건 어쩔 수 없죠. 치아 머리 때문에 크라운을 해야 합니다. 3. MTA 더하기 코어 더하기 크라운의 비용은 신경치료 더하기 코어 더하기 크라운의 비용보다 조금 더 듭니다. 그래도 2, 3은 별로 장점이 되진 않지만 1만으로도 치아 수명이 길어집니다. 보통 큰 어금니나 작은 어금니의 경우 신경치료를 하면 크라운을 해야 합니다. 앞니의 경우 신경치료를 한다고 무조건 크라운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 치아의 경우 크라운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아 머리가 마모가 많이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 경우 신경치료 여부와 별도로 남아있는 치아 머리가 많이 없습니다. 저런 경우 치아 머리에 대한 것 때문에 크라운을 해야 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앞니 변색 때문에 신경치료 후 논바이탈 블리칭을 하고 그냥 떼운 환자분입니다. 하지만 논바이탈 블리칭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 잘 되지 않으면 크라운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